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눈 밑 처진 고민으로 오신 분들 상담 드릴 때 뼈키 실망하시는 걸 제가 딱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눈밑 지방제 배치를 생각하고 오신 분께 제가 하안검을 권유드리는 순간입니다. 하안검 수술과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수술이 무서워서도 있지만 정말 흉터 그리고 안검 외반 두 개가 생기는 걸 너무 두려워하셔서 하안검 얘기만 나와도 이제 너무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최소한의 절제랑 최소한의 수술 범위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눈밑 지방제 배치해서 크게 결과를 이렇게 좋게 못 얻으시는 분들께는 아예 하안검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고생을 하시고 돈과 시간을 쓰셔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결과가 좀 만족할 만하게 나와야 되니까 개개인의 눈에 맞는 플랜을 추천을 드리다 보면 생각보다 저도 하안검을 많이 추천을 드리게 돼요. 그분들이 이걸 여쭤보시죠. 안검 외반이 정말 무섭고 흉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두 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사실 제 병원에서 안검 외반으로 고생하신 분은 안 계셨어요. 그거 자체가 너무 사실은 감사한 일이고 외반이 모두 의사가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운이 좋았다라고 겸손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안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철학 그리고 흉터가 최대한 안 보이게 만들려고 발견한 저의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안검을 할 때 외반을 예방을 하고 흉터를 좀 덜 보이게 하는 노하우는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개 위치, 두 번째는 애교살이랑 앞광대 근육의 강화, 세 번째는 피부를 봉합할 때 두께를 잘 맞춰서 봉합하는 것. 요거 3개예요. 첫 번째는 절개 위치인데요. 대부분 이제 성형외과 교과서에 보면 속눈썹 바로 아래 절개, 영어로는 서브실리아리 인시전이라고 하는데 요 절개를 넣을 때는 속눈썹에서 2mm 떨어진 데다 넣어라 이렇게 대충 써 있어요. 근데 사실 속눈썹 2mm 밑에다가 넣으면 살성이 좋고 좀 흉터가 힐링이 잘 되는 서양인들 기준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 흉터가 되게 눈에 잘 띄거든요. 조금 더 속눈썹에 붙여서 넣어야 돼요. 근데 속눈썹에 붙여서 넣으면 안검이 외반될 확률이 조금 높아요. 무슨 소리냐고요? 자, 제가 이 손으로 여기서 똑같은 힘을 이렇게 제끼면 눈이 엄청 잘 제껴지거든요. 근데 조금 아래에서 제끼면 같은 힘을 해도 덜 제껴져요. 그래서 이 절개가 사실 속눈썹 요 라인에 가까울수록 조금만 당겨지거나 피부가 모자라도 뒤집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저도 속눈썹 바로 밑에다가 절개를 넣으려고 하면 되게 좀 속된 말로 좀 쫄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내려서 절개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속상해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흉터를 덜 보이게 하면서도 최대한 외반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애교살이랑 앞광대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요. 피부만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 눈 주변에 안윤근, 근육을 강화를 하고 피부는 남는 만큼만 잘라내는 이런 컨셉으로 이제 하안검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애교살이랑 외반이랑 흉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애교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던 광대가 제자리를 좀 올라와줘야 돼요. 앞광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에 늘어져 있는 안윤근이라고 하는 이 빨래줄처럼 늘어져 있는 안윤근이 이렇게 타이트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애교 근육이 말려 올라가면서 새로운 애교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래에서 근육의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힘없는 안검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아래쪽에서 애교살이 약간 댐을 치듯이 이렇게 딱 힘있게 잡아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확률이 훨씬 또 적게 되고 이 사진상 좌측이 앞광대 리프팅을 하고 애교살을 만든 모양이고요. 사진의 우측이 수술 안 한 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한눈에 봐도 이 탄력이랑 벡터가 위쪽으로 딱 몰려 올라간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서 근육을 강화시키면 조금 더 마음 놓고 절개 자체를 속눈썹에 가까이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교살이 이 흉터에 도움이 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흉터의 각도예요. 이 애교살을 안 만들고 눈밑을 평평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랑 그냥 바로 딱 마주보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눈에 잘 띄는데 애교살을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말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보이던 흉터가 애교살이 말려 올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적절한 애교살을 말아주는 게 그런 면에서도 흉터에 좀 유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애교살을 만들어서 덮어주려면 그만큼 피부를 좀 아껴야 되거든요. 애교살을 안 만든 눈밑을 납작한 책에 비유를 하고, 애교살을 만든 눈밑은 사실 볼륨이 있으니까 약간 좀 통통한 인형에 비유를 하면, 이 두 개를 쌀려면 인형을 쌀 때 표정제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피부를 훨씬 더 많이 남기게 돼요, 역설적으로. 그 남긴 피부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라 도톰한 애교살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가 되니까 피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가 되는 거죠. 제거가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재배치가 잘 되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개념이 또 세 번째로 이어져요.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봉합을 할 때 단차를 최대한 맞춰서 봉합한다. 피부를 자르면 자를수록 두꺼운 피부가 나오거든요.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여기서 최대한 피부를 보존을 하고 재배치를 잘 시켜주면 이제 결국에는 꼬매야 될 아래 위에 피부의 두께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단차가 적어지면서 계단식으로 보인 흉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피부를 과도하게 자르지 않는 게 흉터 기준으로 아래 위에 이 두께를 잘 맞춰서 봉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사실 이거를 제가 상담을 할 때 설명을 드려도 크게 이쪽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면 한 번에 딱 그렇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어려우신데, 사실 이 세 개의 개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이고, 제가 또 하안검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가지고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삼배간 아니면 돌출안 아니면 눈 밑에 힘이 너무 없어서 다른 병원에서 너 이거 눈 밑 하면 고객님 이거 뒤집어지세요 라고 말씀을 듣고 오셔서 저희 병원에서 외반 없이 수술을 무사히 끝마치신 경우도 꽤 많이 계세요. 젊고 건강한 눈밑을 만드는 이 컨셉 자체가 모두가 이제 물 흐르듯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각각의 이제 연관된 부분들을 최대한 연결시켜서 제가 수술에 반영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누구나 애착이 가는 수술이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눈 밑에 애착을 가지고 항상 이 눈밑 수술은 애정어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눈밑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저는 태어나서 보톡스도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정말 성형외과 처음 와봐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이 하안검 추천을 드렸을 때 그 약간 거부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 분들께도 절개를 하더라도 옛날보다 더 매력적인 눈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만들어낸 이런 컨셉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조금은 어렵거나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안검의 진심인 닥터 혜자야의 오늘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